정말 시기와 장소를 못 가리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당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 여러 인사들 때문에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언론 보도가 되진 않았죠. 국민의힘의 대변인단들에 대해서는 SNS 글까지 샅샅들이 뒤져서 보도를 하던 언론들이 왜 친한동훈계 분류되는 패널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해주고 계시다. 저도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접해보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논평하다 보면요, 좀 언어가 과열될 수도 있고요, 좀 감정이 차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막말이다 그건이다 하면서 논평을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호김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발언 내용들 보시면요, 장동혁 대표 거의 사생 팬클럽처럼 모든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디스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장동혁 대표 디스하는 게 거의 패널로서의 사명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방송에서, 그냥 지금 유튜브에 정오김 세 글자로 검색을 하시면요, 모든 썸네일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막말들과 비평을 쏟아내는 썸네일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 종편등 채널에서 출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건지 잘 분간은 되지 않습니다만, 끌어내리지 못할 거면 사약을 먹일 수도 없고 이따위 발언을 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향해서 사약을 먹일 수도 없고, 이거는 죽으라는 뜻인가요? 장덕 대표가 당무를 소화를 하면서 7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이 건강의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선거와 당무, 성관 이슈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열차게 뛰어왔고,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매우 건강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동혁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MBC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약을 먹일 수도 없고, 그 이전의 모든 논평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에 대해서만 친한동훈계 민주당과 거의 민주당 패널보다도 더한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선을 한참 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발언 이전에도요, 정호김 전 의원이 했던 발언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제가 우리 재래식 미디어 관계자들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장동혁 대표만 욕해주면 어떤 막말을 해도 섭외가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 대상이 장동혁 당대표라고 하면 그 어떤 레토릭, 어떤 망언과 그건도 용인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만, 사약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인 건지 자막이 그렇게 달린 건지, 그런데 모든 썸네일이 다 이렇게 나와요. 정신치료,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단순 쌍욕과 정치의 비평을 넘나드는 그런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그건에 대해서 진행자도 제재하지 않고 민주당 패널들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고 친한동훈계 패널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친한동훈계 패널들, 정호김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의 말에도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정말
이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래식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문제라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런 막말에 항의를 하시면서 직접 MBC 시청자 게시판, YTN 시청자 게시판 등에 여러 항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MBC가 정말 이례적으로 해당 썸네일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하고 사과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썸네일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했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해당 썸네일을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옆에서 진행자가 제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MBC가 좌파 방송 소리를 듣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말 가열차게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방송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들까지 용인하고 이와 같은 발언들까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썸네일에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께서 참담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호김 전 의원은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TV조선 유튜브에도 2차례나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당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삭제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젓이 방송에 출연해서 또 관련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너무도 이질적이고 위화감이 들었다. 장동혁 대표를 욕하는 패널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당 채널에서요, 직접 댓글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보니까 뭐 슈퍼챗 등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이와 같은 노력들, 이와 같은 항의들이 쏟아지면 방송국도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시청자들만 겨냥해서, 이른바 한동훈 씨 사이비 팬클럽들만 겨냥해서 방송을 꾸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방송국의 도의에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 불공정하게 이어간다면 당연히 시청자들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호김 전 의원이 보아하니 이제 배재고 사건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들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논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박광배 박광배님께서도 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것도 참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배재고 학생들은 미성숙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나이 가지고 논평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자칭 친한동훈계 분들, 그리고 이제 소장파 분들께서는 소장파, 즉 젊음을 무기로, 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음을 무기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고등학생들은 미성숙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정호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정치도 경험을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다는 분이 지금 국회의원 전 의원 타이틀을 달고 5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시는 분이 뭐가 문제고 문제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하는 것인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새삼 제가 참 잘 챙겨보지 않던,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과거 여러 방송들의 썸네일들을 겪으면서요, 대체 이런 미디어들이 뉴미디어라고도 할 수 없겠죠. 사이버 레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튜브 내 아무런 검증하지 않고, 레퍼런스 체크하지 않고,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그저 가십성 이슈를 쏟아내고 재미 위주의 컨텐츠만 구성하기 급급한 이런 사이버 레커 컨텐츠들과 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재래식 미디어가 재래식 미디어라고 하는 말조차 들을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의 참혹한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매우 불쾌해지는, 정말 기분이 나쁜 이런 얘기들이나 하려고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 논평하고 다니시나 싶을 정도의 수준 떨어지는 발언들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집권 여당, 제가 집권 여당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맨날 싸울 땐 싸우지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값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참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 허구한 날 누구 사퇴해라, 쫓아내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따위 이야기만 하는 이 여의도 정치 그리고 싸구려 평론들을 보면서 이런 거나 하려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나, 정말 저런 책임성 없는, 당직도 공직도 없는 사람들의 가십성 논평, 흥미 위주의 논평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파 낭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새삼 드는 하루입니다. 네, 또 이런 발언도 있었네요. 24일자 장독 대표가 입원을 하니까 병상에서 정치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참 제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손녀딸의 장례가 있는데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혹시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정치가 상도이고 뭐고 사라진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패륜적인 막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재명 상대 정당의 대표가 누가 봐도 나이롱 환자처럼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단식을 해도요,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상대 진영의 대표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진 않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상대 정당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제가 아직 국민의힘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녹을 먹고 지금도 보수 진영의 패널로 섭외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 정당에도 안 할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냐.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람들만 방송 나가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연부를 외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당 전반적으로요,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 구성 관련 문제로 오늘도 비상의총을 진행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중인 관계로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장동혁 대표 단식 과정에서 뭐 가장이 굶어 죽어도 달라질 게 없다느니 그러다가 차라리 죽으면 좋고 라고 하는 식의 발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바뀌지도 않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정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런 근거 없는 비방들에 대해서,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또 사퇴 노랫말만 부르는 철진한 곡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뭐 여러 차례 매스컴에 등장을 했죠. 한동훈 씨,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돕는 장면들도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와이스 정치를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논평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비유를 하면서 홍명보도 사퇴는 한다. 그러면서 뭐 짐승과 달리 부끄러움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떤 뉴스를 봐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논평인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말들을 쏟아내는 모습,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게 없는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와 이런 논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은 비유가 과도하다면 논리가 맞는지라도 좀 따져볼까요? 홍명보 감독, 제가 굳이 축구까지 정치 끌어들여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충분히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상황적 그리고 선수 라인업에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은 용인수를 가지고 전 국민적인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홍명보 감독과 대체 어느 층위에서 비교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재래식 미디어들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까? MBS 오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홀로 모든 ARS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는 가운데 20%라고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놓은 MBS에서 15%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면에 대서특필을 했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15대 1밖에 결과 안 나올 것이다. 경북 빼고 대구까지 전부 다 뺏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재래식 미디어와 이 친한동훈계파 스피커들 아니었습니까? 김현철 씨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홍명보 감독과 상황 자체가 다르죠. 대통령 2번이나 못 지켜서 탄핵당한 정당, 대통령 탄핵당하고 1년 만에 정말 힘겨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15대 1이라면서요. 15%라면서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어떤 지방선거보다 선방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였고,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과거 2018년 홍준표 대표 당시에 저희가 광역단체장 2개 했고 기초단체장 50여 개를 했습니다.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60여 개를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10여 개 중에 절반 가까운 95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게 단순 비교가 됩니까? 같은 지방선거끼리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의 규합을 이끌어낸 결과,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낸 결과 선거 승리에 이바지를 했고요. 집권 1년차 선거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통상적인 리더십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홍명보와 비교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은 대체 왜 나옵니까? 장동혁 대표가 홍명보 감독처럼 사퇴하고도 뭐 수십억을 받아챙기기를 했습니까? 대단한 실권과 이권을 누리기를 했습니까? 당최 좀 상식에 맞는, 앞뒤가 맞는 비유를 하셔야죠. 제가 오늘 뭐 장동혁 대표 하루 종일 그 사생 안티 팬클럽처럼 비판만 하고 다니는 거의 모든 유튜브 클립의 그 썸네일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썸네일로 가득한 이 TV조선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똑같이 친한동훈계 패널들 불러다가 홍명보 감독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앞뒤가 맞는, 이치에 맞는 비유를 하셔야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이런 무수한 억가들을 감내하고 역대 어떤 당대표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래식 미디어의 지원, 당내 원내 의원들의 협조, 그 어떤 뭐 사무처의 전폭적인 지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정권 뺏긴 지 1년밖에 안 된 정당을 이 정도로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집권 1년밖에 안 된 이재명과 민주당을 상대로 정당 지지율이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의 성과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만 말 같지도 않은 한동훈이 무소속 한동훈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식의, 뭐 사퇴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식의 초등학생들도 헛웃음칠 그런 궤변을 쏟아내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기득권에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우리 당원들의 마음, 지지자들의 마음, 그리고 상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궤변, 기득권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 당대표의 사적인 이슈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저희가 잠깐 소강 상태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당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원내대표가 당대표 관련된 여러 거취 사안들에 대해서 절대 논평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원내대표가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도 언론이 어떻게든 워딩을 비틀어서 갈등론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의원들은 끝끝내 당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요, 결과적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 징계라고 하는, 윤리위라고 하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친 한동훈계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런 무수한 억가들이 당 기강을 바로잡아야만 하는 명분과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